두 가지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마음, 처음에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어머니 모시고 끝내 가정을 중후하고 어머니 그 여러분을 살려드리고 여러분 살려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똑똑한 그 눈앞에 다 되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뭐 과락 조금만 빠졌으면 그때 합격이 들어간다. 그 대목을 못 넘기고 결국은 그 다음에 조교라도 된 것 같고 만족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염춘지 만나갖고 생활하고 말아버리고 연 걸고 덜고 새끼 낳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그것이 내 몸은 처지가 깨져갔을 때에 있어서 처지가 시동여의지 않다 보니까 항이 이항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이어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특히 전원일기를 보면서 그 노인네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수의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제가 가슴을 면도날로 뜨듯이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앞에서 처음에는 공부도 잘하고 이쁨 받고 항상 하고 좋아하셨지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뜻을 못 이루어지고 결국 어머니 아버지 서럽게 기다리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게 무슨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 의지가 아까 말한 중요한 문제로는 자제력이 자기가 통제했던 것을 자기를 통제했던 것들을 칙칙하게 보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교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형님도 계시고 족수 계신데 말씀드린 도반도 계신 죄송하면 이 나이에 들어도 쉬면 안 된다 해갖고 이 방 하나 얻어갖고 아니면 더 나가서는 대성약 방 얻어갖고라도 앞으로 꼭 해야 할 거예요. 조선경전 강의도 해야하고 성악지도 강의도 해야하고 여기서 새로운 한풍 멘트할 거다. 그 생각 갖고 몸부림치면서 그 생각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강원이라도 만들려고 한 돈도 좀 모아봤을까요? 이거 뭐냐면 이 나이에 그런 것이라도 내가 안 버리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형님 모시고 우리 족수 모시고 우리 도반들 모시고 우리 할 일에 대해서 꿈을 이 나이에 버리지는 않았다 한 것이 이 대목에서 제가 하나 느끼는 이 중요한 문제 말하자면 시종여일해서 지지이항이라고 하는 내용은 뜻이 들어가죠. 그 뜻은 뭐냐? 그 뜻이 있으면 적어도 제가 어른들 앞에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 현재 건강으로 와서 못 산다고 할지라도 하고자 하는 뜻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지 이 동지들과 겨울에서 맨날 터전은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왔다 가더라도 이 방향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네가 지금 네 당대에만 해먹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동지들을 통해서 이 터전 속에서 더욱 조금씩 커져 나가고 안정되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뜻이 여기서 말하자면 시종여일해가는 지이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내 뜻을 못 이룬 것 같고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뜻을 버리지 않고 키워나가기만 한다면 그것 갖고 뭐 누구면 기록 훈장받고 걱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종자가 보존되어지고 키워나가면 우리 터전이 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 염원이고 이 뜻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종여일하는 마음에다가 거기다가 수신을 정성들여서 해나가면서 그 마음을 끝이지 말고 중요한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공제자기해 가지고서 끊임없이 키워나가게 되면 이 뜻은 개인의 생명이란다거나 개인의 행복이란다거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 대목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8째 줄로 5째 줄로 되어 있는 제1항목의 내용들은 반드시 뒤따로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줄 남북조시로 설명하자면, 남북조시는 뭐냐면 당나라가 지는 다음에 5호 16국 시대가 되어갖고 남북조 시대가 되어갖고 혼란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송나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당송은 당나라는 송나라가 바로 온 것처럼, 하지만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있었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거기 있는 데로 송나라입니다.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는 그 밑에 나오는 당나라 다음에 있는 송나라가 아니라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개의 나라, 6개 나라 속에서 이루어진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야 합니다. 한 줄이라도 더 읽기 위해서 말씀드린 한 문장을 읽고 나갑니다. 송나라 시대는,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에서는 송문제가 이름은 유이융입니다. 송문제 이융이란 왕이 있었는데, 이융이는 뭐냐면 그 작은 송나라 56국세에 있어서의 당송시대,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의 그 문제는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송문제는 왕이 이 아들이 팔자가 좋아갖고 거기 있는 대로 이유용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11날을 두었습니다. 11나가 두었습니다. 11나가 12나를 두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디 사람이 11번째 아들이 바로 유욱이라는 사람인데, 유욱은 성정이 관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품과 인정이 넘쳐서 관후, 도량이 크고 넓을 관자고 부처를 붙잡고 해서 성정이 관후에서 사람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따뜻히 맞이해서 바로 유로 말미암아서 송문제의 11형제들은 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송문제는 뭐냐, 11째 왕자니까 뭐 지가 왕할 생각도 꿈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임한테 왕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내가 왕꿈 같은 건 못 할 것이고 나는 인간으로 충실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송욱은 이 주사에 원중하고, 주사는 무슨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거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중, 원은 다수론자고 중은 침착할 중자지, 무중자. 그러니까 경솔하지 않고 신중하고 따뜻하게 처리를 해왔다. 항상 모든 일을 당해서도 온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11째 유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는 11째라서 왕자니 넌 니가 아니겠어.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사람으로서는 큰 사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다는 얘기를 설명합니다. 인문이 도, 과, 타가 능성대사. 모든 사람들은 도, 과란 말은 자랑한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적어도 여기 유국을 본 사람 만난 사람들마다 다 유국이한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자네 같은 사람이 왕실에 나왔는가? 이거 칭찬한다. 타 능성대사. 언젠가는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다. 유국은 복시로 기계 황계. 그러면 유국은 그동안에 지가 11개 났으니까 그 안에 왕노 선 사람들, 우태 사람들 다 모시라겠죠. 그래서 유국은 복시로, 복은 받든다는 뜻이에요. 복종. 그래서 복시로 황계, 여러 임금들을, 기계 황계, 여러 임금들을 모셨던 바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셨는데, 여러 임금들을 모셨는데, 여러 임금들은 모두가 다 뭐요? 모셨던 임금들은 도, 양, 탐은 10분 많이. 자기가 모셨던 임금들은 모두가 양, 탐.
그 임금님들한테다가 양타문들에 대해서 10분 만이 적어도 유기가 모셨던 임금들은 유기를 만난 사람들마다 다 양타문 10분 만이 참 너 만나게 참 다행이다, 행복이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해서 유기를 만난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 만족스럽게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가 항상 이렇게 만난 황제들마다 사랑을 받고 만족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송효무제인 유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중에서 지금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효무제는 여기 나라는 남북조 시대에 있어서 송나라의 4번째 임금입니다. 효무제가 이름은 유준이라는 사람이 대타설 바로 유기를 만나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유기 만나서 쉽게 말하면 너는 왕노릇 할 수가 없어야 네 처리가 차례가 안 올게. 그렇지만 너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을 이루고 있다. 니는 귀위친왕, 왕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귀위친왕, 친왕이란 말은 왕족으로서 그 말이에요. 왕의 집안, 자지만 유씨 왕족 집안에서 태어난 친왕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유씨 성의 왕치 가족이 되었는데 그 말이에요. 귀하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단능불교 부조하니, 그런데도 다시 말하면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 같은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조금 보지도 않고, 좆잔 성질로 지 고집 들어온 것이 좆잔데 불조 성질을 급하게 쓰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능히 남한테 따뜻하고 겸손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인평화, 사람을 맞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하다. 대인평화, 항상 평화로서 사람을 맞이하게 되니까 제 왕야이중, 왕야는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가운데서 10분, 아주 틀림없이 아주 귀한 말이에요. 완전히 난능 가위요, 이와 같은 사람이, 가히 귀한 사람이 가히 귀하게 되기가 난능 어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희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같이 왕족에 태어나가지고도 겸손하고 조급하지 않고 사람을 통화로 대하고 화합으로 대하니, 이런 사람은 이 왕씨 가족 중에서, 왕의 유씨 가족 중에서 참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런 인물이 낳기가 어려운데 이런 인물이 낳기가 참 귀한 인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니는 짐양주도 저 일점적니, 네가 그대는 어째서 짐양 어찌하여서 주도 저 일점적니, 이와 같은 유일한 이런 좋은 점을, 이 주 일점이란 말은, 저 일점이란 말은 이런 장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장점을 일관해서 빠지면 틀어지지 않고 이런 장점들을 그는 어떻게 해서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인고 라고 물었다. 하지만 어쩐지 왕자 태어나고 금방지지 않고 너는 그렇게 마음이 차가냐, 그렇게 물었다. 거기에 대해서 유기 회답선, 유기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 겸손한 말로 대답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다. 요 대문만 보고 취합니다. 한 말이, 유기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수위황친이나, 저는 비록 황친 임금의 가족 친족이니까 당내가 아니라 했죠.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어 있고 임금의 친족이 되어 있지만은
국가수요는 능인 판사.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인 판사, 일을 능히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왕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왕의 형제간 자존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인 판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아상, 내가 나 자신 생각해 보니까 아상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학문이 불다고 왕자라고 태어났지만은 막둥이 11째로 태어났고 내가 공부도 부족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불겸손하고 내가 겸손하지 아니한다면 불겸손하며 감히 친왕자증이 이럴 때 내가 학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할 수가 없는데 공부가 부족한데 이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불능학문직 내가 능히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서 부지를 배우지 않냐면 이 불능학문학도직 내 배움이 알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 배움이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학문이 내가 학교 지식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배워도 하는 것이 잘 금방 잊어버리면 절대로 학문이 아까 말 학도 지식에 학문이 지식에 이르지 않는다고. 다시 말하자면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윤 대통령이 금방 지지 않았더라면 더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지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금방 져버리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안 지켜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여기 설명한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학문이 지식의 수준에 이르게 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아시유사자비 그러므로 저는 아는 시 유사 이만큼 내 스스로 유사자비 이만큼 나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러면 내가 이만큼 겸손하여야 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여야 나 이 유사 자비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 낮추라니까 겸손하여야 하지야 할 것이며 날이 환 감히 친남자중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도 어찌 내가 겸손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내가 어찌 감히 오히려 감히 왕자 이 친왕 자중 친왕이라고 해갖고 나를 잘난시켜 자기라면 자기를 중히 여긴다면 자기 높인단 말이에요. 자기를 겸손하지 않고 높이면 내가 어떻게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말을 설명을 나온 거지. 그러니까 아시유사자비 내가 이처럼 낮춰야만이 이만큼 그래도 낮춰야 하는 것이며 날이 어떻게 내가 감히 친왕 왕 가족이라고 해서 자중이 나 자신 잘난치고 포기하고 왕자라고 내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학문 인간적으로 더 되고 학문을 키워서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나도 낮춰야 할 것이고 그 위해서는 내가 왕의 가족이라고 해갖고 자중하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었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모처럼 한번 시간 딱 대하고 한번 쉬어봤습니다. 오늘 여기 좀 쉬었다가 그래도 길을 지나갈 건데 여기 5분만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한번 보려고. 오늘은 그래서 기어코 커피 78페이지까지 멋지게 한번 여기 끝내보고 있는 게 참아줬어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앞에까지 선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커피 씹고 아니요 공부한 것은 싫어하지. 초만 네 커피고 친구 겨울이 아니. 그다음은 근데 훈련 다시 싸우라. 아유 그 무슨 빵이야? 진짜로 몇 번씩 저 뒤에 마이크 없어도 내 소리 들리지? 예, 잘 들립니다. 그래서 뒤에 들으려고 이빨 빠지 이빨로 악을 쓰다 볼게 다른 힘은 없어지고 전부 내 체력이 목소리로만 돌아보내냐. 저 미안하지만이 예. 나한테 주소 뭐야 저거 무슨 이 성명하고 전화번호 김 선생 반야심경을 내가 저 다시 있거든. 이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 갖고는 양이 안 차니까 이제 금강경 은혜번호 또 읽었거든 요새. 금강경 은혜번이 이형이 어렵잖아. 근데 뭐 이거 몰라. 근데 금강경 은혜번호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제 법화경하고 연결이 되어간단 말이야. 그 금강경 은혜번 읽고 나서 나는 지금 속으로는 뭐냐. 만약에 그 대성약국 5층 얻으면 거기서 별도 시간 내서 혹시 김성 하나신경이나 금강경 읽어보실게. 안하시면 잘 외우니 여기는 다 왜 물론 안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다시 한 번이 금강경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 보면서 다시 하나신경은 이제 하나신경 깨갖고 다 깨버려야 해. 깨갖고 다시 뿌려야 해. 그렇게 깨나가면 진짜로 그 맛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부를 같이 내 죽기 전에 같이 좀 도반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남사에서 사장해갖고 내년 사무실 없는 것보다는 그 돈 좀 들이더라도 대통령 5층 거기서는 마음대로 오후 시간이면 저녁에까지는 쓰게 해준다고 하거든.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한 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교회나 안하신경 강의는 저 공학사나 같은데 그런 데 가서 하시면은 신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글쎄 그런데 이제 원각사 아니면 이제 관음사 하면 되지만 거기는 또 거기대로 그 식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청아 스님께서 태안사에서 강문을 쓸 때 맨들었던 책 정통선의 향은 원동불법 요 책 보셨어? 그 대목을 봐야 다시 말해 불교를 단지 불교만이 아니라 불교 다른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가치 체계로서 불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박스님한테도 청아 스님의 그 불교 핵심 지혜인 정통선의 향은 원동불법 요체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은 내가 그때 신도회장 할 때 그것을 한 200~300권 불자들한테 내 도반들한테 다 보냈네. 가끔 내가 이렇게 지금 저도 공부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지만 그때 보고 있지만 2년 있으면 보게 돼. 근데 내 생각에 내가 그런 일 했고 또 큰스님 그 설법집 갖고 마음고양 그거 챙겨주고 했던 것도 인연 때문에 실을 말하면 그 집사람 죽으려고 산 것도 갖고 내가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생각해요. 선생님은 학불령 여부
공부하기를 싫어 아니하고 예. 가르치기를 배운 게 아니냐면 훈련 배우고 그내 뒤에 나와 이제 여기서 나온가 맹자에서 나온가나 학불령이 그 교불보다 바로 나온다. 이제. 그게 나오네. 그게 바로 선생님이 그렇다는 거야. 훈련 배우고 그 말만 공장님 제자들이 공장님이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게 공자님 학불령은 이제 인이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맹자에 있지. 학부님이 교불고는 저 조선대학 교수도 하셨던 그 박수남 선생님이 한말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이야. 학부님 교불고는 하루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교학 상장이라고 하셨다고. 그 말씀도 안 했대. 학이 그러면 그것은 선생님만 포함했던 학불령 교불거든요. 교학 상장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서로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뭐냐면 교학 상정이 되어버려. 훌륭한 제자는 공자님이 아내를 얼마나 공경해. 그것이 말하면 교학 상장이 교학 상칭이 됐다가 상정이 되어버린다고 말이겠어. 그 세 가지 얘기까지 이랬을 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박태상 선생님한테 조선대학 누구 어떤 제자들도 박태상 선생님한테 내가 제일 사랑을 받았네. 방금 얘기했던 말 적어놓았더니 교학 가르친 것이 배우는 것이고 배운 것이 가르친 것이 돼서 가르친 것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배워지고 교학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고 상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돕고 되니까 가르친 사람한테 배운 사람한테 서로 친해지지. 친이 뭐냐면 친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군사분치가 돼요. 그래서 교학 상친이 돼. 가족적 관계 공동정치가 돼. 교학 상친이 더 크니까 뭐예요? 교학 상경영. 당신도 성인, 나도 성인, 나도 성인의 제자. 그것이 교학 상경영. 그래서 김 선생 요 세 가지 적어놓았더니 네. 교학 상장 상장은 자 키울 창자예요. 그다음에 키우고 공부하다 보면 서로 친해져요. 상친 친한 거죠. 군사분치의 부모와 임금과 가족과 관계예요. 교학 상친하다 보니까 지지에 관한 자세가 경건해지게 돼서 교학 상정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공자님이 제자인 안회를 내 수제자 나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자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상경, 상장, 상경, 아니 상친, 상경 그 말 좋지? 그 뜻을 바로 나한테 누가 가르쳐 주셨냐? 조선대학을 박철이 개인 학교를 만들지 말고 민족대학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셨던 박철상 선생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한자로 써줘, 한자로. 제 이름만 한죠. 그럼 지금 나는 고향이 어디요? 영암이에요. 네? 영암. 응? 영암. 영암? 네. 영암이요? 네. 그럼 이쪽은 나주 쪽에는 어디 쪽이요? 나주요 아니면 금성이요? 나주에. 나주요? 네. 혹시 내가 내 바로 어머니 밑에 동생이 나주 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셔서 거기서 지금 나중에 무지하게 똥꼬있지 가난했는데 거기서 요새 말하면 판사도 나오고 또 학자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기원에 지금 교수원 동생도 하나 있어. 그 이제 우리 내 여종들은 이종들은 총장렬이야. 근데 나에 사는 한 글자가 뭔데요? 정자예요. 네? 정자입니다. 총자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럼 오빠네. 네, 그래서 내가 특히 확인을 해보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 과기원 교수하고 있는 동생이 나 종래라고 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해갖고 들어가서 과기원 졸업하고 거기서 버티고 있어. 그 집이 김선생 내 이종 집이 아주 어려우니까 여기 화순 이양 학교 문 앞에 전방 하나를 외숙이 그쪽 교사하면서 얻어주셨어. 그래서 거기서 전방 갖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면서 거기서 자식들을 우리 이모가 고생하면서 키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큰아들이 바로 마음씨 착해갖고 서울로 돌아다니면서 저 하순 저쪽에 있는 양씨 집안에 그 서울 가서보다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집이 가서 붙어 있다가 거기서 소개해갖고 저기 유명한 대한극장 누구 그 옛날 유명 그 사장 있었잖아요. 그 사람 운전수를 했어. 우리 이종현 거기서 대한극장 사장 운전수면서 거기서 조금씩 돈 모아갖고 거기서 동생들을 다 가르치고 키워갖고 그 동생들이 커서 지금 서울에서 중요한 그 아들들까지마다 고시학교까지 나오고 청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렵게 지낼 때 그 이종들 머릿속에 있는 제일 큰 그림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큰 이모가 아주 그냥 자기들 그 꿈이요 꿈. 그래서 그 어려운 이종들하고 우리하고 이종간에 무척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 청리가 지금까지도 그 이종들 관계가 이종 사촌들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나는 날씨만 보면 이 성씨만 들어도 그렇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었어. 자, 들으십시오. 시간이 이렇게 하나로 더 나가십시다. 스승님 불 오래 떨어지시고 혼자 못하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시간이 40분이면 또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쫓기지 말고 하십시오. 선생님 건강 염려 없이 아니, 쫓긴 듯이 해야 공부에 앞으로 집중이 37년간 까딱 없으시는 그렇게 보시면은 내 아니, 천수까지 37년 아니라 100년이 되더라도 젖어 있는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자꾸 집중적으로 해야지. 예.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내맹하고 앉았으면 순간에 가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76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7째 줄부터 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까지는 뭐 얘기했냐 그러면 어째서 아니 그 후에 이렇게 어째서 이 그런 거 아니야? 유우기가 어째서 이렇게 너는 겸손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뭐냐면 내가 비록 황실에서 임금의 가족이 되어서 태어났지만은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이 인 판사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지 왕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을 실제로 대답했고 그래서 아상 자기가 학문부다한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공부가 아주 부족하다 그 말이다. 학문이 배워서
학문 배워서 물어서 배우는 것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겸손 내가 나를 낮춰 가지고 이게 아니하면 취 불능 학도 지식 내 배움이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히 겸손하게 내가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려고 나를 낮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여야만이 학문의 수준에 지식의 수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은 알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시 유사 자비 나는 그래서 유사 조그만 내 스스로 자비 겸손해 가지고서 겸손하고 있는데 날이 한 감히 신왕자중리 내가 겸손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는 내가 어찌 감히 내가 왕족이라고 해갖고 자중리 찬란시키고 귀원시키고 왕족 태를 내면 찍었습니까? 내가 공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려고 나를 좀 낮추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딱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따름 아까 말한 앞에 있는 효무제가 이 유기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유기를 좋게 봤던 효무제인 유춘이가 어쩌다가 그렇게 유준이는 누구냐 무엇이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어 유기의 삼촌입니다. 삼촌이 어쩌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의 사작 아들이 그 아들 큰 아들이 유기이고자 유준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유준이의 아들인 다시 유기의 사촌인 그 이 앞에 왕이 다시 말해 효무제의 아들이 왕자리가 올라가게 됐죠. 효무제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말하자면 효무제의 아들 즉 유준이의 아들이 이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자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자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뇨 항상 임금짜리 육에 당뇨 올라가게 되었다 그 말이야. 자리를 마지막 상대죠. 그래서 유자업이가 효무제의 아들이 되어갖고 그러니까 유자업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왕 친구가 유자비가 주처럼 봤는데 이렇게 실이 기다려보고 나니까 왔다 갔다 해갖고 저기 장로 홍제 장보에서 쳐놓고 다 줄 딱 쳐놓고 있었는데 뭐 바로 사료 혼사들 그 처음부터 7줄부터 시작해보면 네? 금방 그 유자업 사고로 하여튼 또 생각나봤지고 거기서부터 유자업이가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사고로 그 유자업이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이 지금 유자업이 왕 이름이 왕호가 있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네. 이거 적어놨는데 유자업이가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유자업이가 되자마자 못된 짓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자업이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보자면 유자업이 당뇨 황제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유자업이 황제 자리에 오르자마자 유자업은 초야하고 찬송합니다. 초야 말은
그칠고 야비하다 그 말이죠. 세련들이 모두 그칠고 잔폭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살려 허다 대신 지 마음에 안 든 대신들을 많은 대신들을 살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그런데 비해서 유자의 유후기는 자기 타적 촉수 그런데도 유후기는 유자업이의 학렬로 보자면 숙부 작은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버지 동생이 지금 유후기니까요. 숙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월유 행면은 위험을 피한다 그 말이죠. 재난을 면한다는 것이 한데 그런데도 숙부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을 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월유행면이다. 또한 그런데도 숙부인데도 재난을 다행히 면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 재난을 면해야 할 텐데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냥? 그것은 이제 얘기한 대로 유자업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내 자리 뺏으라고 놈이라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피, 수금, 공중 안에서 바깥에 못 나가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기가 있는 존경을 받는 유국을 내보내면 그 사람 짜갖고 못가 있으니까 어디 가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유국이는 자기 사적 숙부인데 유자업이 숙부인데도 불구하고 월유행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면할 수가 없어서 제 불행을 어려움 피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피 수금 제공중 속에서 수금 죄수처럼 가두어져 있었다 합니다. 금제 감옥에 묶여서 가두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극단적 학대와 구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제일 앞으로 제일 인기 있는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유자업이가 제일 미워하고 제일 경계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자업이가 한 소리입니다. 저도 이 극단적 학대 아주 심한 학대와 미움을 받고 그 다음에 구타 고문을 당하고 하는 어려움을 저도 만나게 됐던 것이다. 그 다음에 보다 유자업이 친구 대유설 유자업이 지인직 옛날부터 처음부터서 말이에요. 친구 직접 말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대유한테 대해서 지 입으로 대놓고 말하기 뭐냐면 니는 저게인 이 위망 은고 너야말로 이런 사람이요. 위망 사람들로부터서 명망을 듣고 있어. 쉽게 말하면 너는 총망할 기대를 받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들한 기대를 받고 그래서 너에 관한 인기가 관심이 은고 대단히 높아. 국민들이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 인연이란다. 그 국민들에 대한 인연 인기라고 해. 국민들 관심도 대단히 높아. 헌호 좋으니까 너야말로 뭐냐면 유착, 지능, 위협, 아적, 황비. 너야말로 네가 유착 살아서 남아 있으면 지능 위협 아적 황위 내가 임금 노릇하는 데 있어서 나의 황위 임금 노릇하는 데 있어서 단지 위협 나의 위험한 존재가 위협이 될 뿐이다 말이야. 근데 너 잘못 풀어놓으면 너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 백성들이 너 끌고 가면 백성들이 너한테 백성들한테 가버리면 백성들이 너가 짜부르면 나 왕 엎어본다 그 말이야.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착 네가 유착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는 너는 단지 내 왕자리에 위협이 될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는 별상 활착 출거
출거료 이 대목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 앞으로 준 것은 풀어놓은 세상 사람들 만나면 너 데리고 왕 지키려고 나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너는 제 마지막 부분 너는 별상 너는 곧바로 별상 생각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뭘 버리라는 생각을 못 버려야 하냐면 활착 출거료 바깥에 나가서 네가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너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어 활착 출거료 네가 살아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 너는 살려면 내가 있을 것이고 바깥에 나갈 때 너는 안 내줄게. 네가 나가게 되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상 생각을 버려라. 뭐냐면 활착 출거료 네가 살아서 바깥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대를 버려라. 살아서 너는 안 내버린다 그 말은 언제든지 아까 말한 유자비가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관제 특별적 대중농리 대나무로 만드는 큰 농이 뭐가 있습니까? 그 틈식이야 속구리 같은 것이야. 대나무로 만든 큰 속구리 속에서 관자는 여기 이 관자는 가두어놓을 자인데 피관제 가두어져 특별히 만들어놓은 대나무로 만든 속구 속에 갖추어져 있었던 말이에요. 육은 거기에 가두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상 저일량 피외양 흡사의 저일량 돼지와 마찬가지로 피외양 가둬 물 안에서 외양 사육되어 있었다. 돼지 박새끼 새끼 그걸 먹고 거기서만 아까 말한 바구리 안에서만 살게 만들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자업이 환봉타위 저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왕자인데 자기는 줘야 할 것이요. 그래서 유자업이 오히려 도와준 형식을 취하면서 봉타 다시 말하면 유기를 저왕 돼지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그 무타리에 갖다 놓고 그래서 파타적 의복이 전부 각광하였다. 그 사람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은 다 전부 각광. 빛이 있으면 안 돼. 뻔쩍거리면 안 되니까 너무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각광. 빛깔을 각 빼버렸다. 그러니까 전부 말하자면 어두운 색깔로 검정 색깔로 옷만을 이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유기는 조차 횡화 유기는 이처럼 횡화 아주 어려운 재앙을 형은 만난단 말이에요. 재앙을 맞대 이런 재앙을 만났게 맞게 되었다. 그러니까 족한놈이 왕이 되니까 더 우리 왕에서 돼지 왕이 되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인성이 바꿔지고 있어서 인성이 대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도 바꿔지게 되었고 지고심 나오죠. 그래서 대소유적 인내에 대해서 더 충만요 구한 소유적 주변에 있는 말. 그래서 모든 소유적 눈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대해서나 더 충만요 구한 원수 같은 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 한 놈도 나를 도와주는 놈들이 이날 같은 내가 왕족인데 나 도와주는 놈들이 없지. 아까 말한 유자업의 편만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미움증이 한이 맺히게 돼서 그래서 유기 말하기를 자신 원유 휴 대과별인이었는데 나는 내가 확실히 믿었다. 원유 휴 대과별인 남을 대할 때에 있어서는 원유 휴대와 잘못해한 적이 잘못해서 대한 적이 없다고 나는 확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류 휴대 잘못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진마 유저양적 하장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장 어려운 처지 끝장이란 말이야. 그 나쁜 처지로 내가 저양으로 되게 되었는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내가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잘못도 없는데 이거 한 게 이제 제가 죄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되는 거 말이야. 그래서 간내아 내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종전 태우준요라. 내가 지난 거 보니까 내가 지난 날에는 종전에는 태우준요 우는 어려울 자고 줄자는 짐뭐 좀더 말하자면 벌거지 몇 킬로 무시하단 말이에요.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옛날 지난 일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멍청하게 살아왔던 것은 이제 생각된다. 그때 좀 주의를 했었더라면. 그래서 대인 몰유 일점 방범지심 사람 다 좋은지만 알고 한 점도 눈꽃만큼도 그 사람들 방범지심 경계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사람들 내가 믿고만 살았다 보니까 이제 돼지우리간 속에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 경계해갖고 이 나쁜 놈을 해코지 해갖고 뚫고 나올 준비했을 것인데 그런 증오심이 싹트게 됐단 말을 후회하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후에 공중 그런데 얼마 있다가 공중에서 발생요 정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말한 유자업이 같은 놈이 매 사람 죽이고 하고 있는데 참고 있다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뒤집어 엎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변이 발생했다 보니까 부득 인심적 유자업 이 사람들한테다가 인심을 얻지 못했던 유자업이 피살 백성들로부터서 맨 해코짐을 당한 사람들로부터서 피살 죽음을 당하게 됐다. 유자업이 암살당하게 됐다. 그래서 유기 피중인 옹대는 밭들옹 떠같이 됐자. 그래서 유기 바로 피중인 여러 백성들 사람들에 의해서 옹대 상상요 황제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밝은 명자 제왕기자 명제입니다. 명제가 바로 말하자면 그때의 이 당송 시대에 있어서 바로 6대 왕에 해당되었다. 밝은 명자 명제가 됐던 것이다. 내가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명제가 왕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명제인 유은 계위적 제1천 계위적 왕자리에 올라가는 제1천 바로 그 첫날에 유기 왕자리에 올라간 첫날에 충우타적 대신들이 취권타설 충우타적 그 유기한테 명제한테다가 충성하고 있는 신하들 대신들이 곧바로 권타설 명제한테다 권고를 한 말이 뭐냐면 유자업이 다행불이하여서 불이하니 토지타 자이위 당뇨 황제하여서 취가이 호작 비위적 결과였다. 이 말이 지금 제 첫째 내용입니다. 유자업이라는 사람이 다행불이 옳지 않은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 모두가 다 이것은 그래서 도지 타가 자이위 당뇨 황제 그래서 모두는 다 뭐냐면 그가 자기 스스로 자이위 황제 당뇨 황제 자리로 자기 스스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다. 지 혼자 그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당이위 황제 위로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됐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치가이 호작이란 말은 멋대로 한단 말입니다. 제멋대로 호작 비위적 결과 그러다 보니까 멋대로 행동을 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 이와 같이 되었던 것이다. 그 나쁜 짓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이것들은 바로 그가 혼자 지 혼자 붙였다 해갖고 왕이 되어갖고 그 다음에 못된 짓을 비위를 혼자 하고 다녔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말을 갖고 이제 다음에 지금 유기한테 한 얘기입니다. 현재 황상지위는 그러니까 황상의 지위는 현재 지금 아까 명제란 말이 당신은 지위가 황상의 지위는 현재 황상의 지위가 원자는 평평한 평자야. 불온이란 말은 불평하다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허다이니 많은 사람들이 유허다이니 한제 관망 어쩔 것인가 하고 오히려 당신을 걱정스럽게 관망 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허다이 그러니 항상은 절 불가 불급취 불흡취 교훈 절불가 불흡취 교훈입니다. 이중구정을 했으니까 뭐예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상께서는 임금께서는 절대로 반드시 끊을 쳤잖아요. 절대로 꼭이야. 꼭 말이에요. 불가 불취 불흡취 교훈 이 유자의 교훈 잘못하면 쫓겨나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유자의 교훈을 불취 불흡취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중구정. 이런 문장들은 어떻게 보자면 내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은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와서 논지가 분명히 문제하네. 한 번만 읽어버려도 싹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그래서 그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여기서 확실히 딱딱 짚어주고 있는 것이 이 문장의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상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절, 불가, 불흡취 교훈 이러한 유자업의 교훈을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면 당연히 쫓겨나지 모르니까 못되지 그리 말하고 말지. 그러니까 유기 중상료 저위 대신 유기 바로 일을 하고 있는 제신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중상료 큰 상을 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제 군신 면전 표양료 표양타란 말은 표창이야. 양이랑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욱이 이 군신 이와 같은 여러 신하들 면전 앞에서 신하들을 면전 내 표양료 아까 이 충고를 신하들을 표양료라면 표창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상을 내려주었다. 그러니까 유기위료 원정국면하여서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유국은 왕이 되었으니까 뭐예요? 이제 좋은 정치 해보려고 본래 마음 어렸던 마음으로 이제 초심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유국이 바로 원정 국면을 원자는 편안한 자와 똑같이 합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안정인심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정시켰다. 그리고 나서 일야 부정지 판리 병사 낮이나 밤이나 불정지 그치지 않고 참을 부정지라면 잠을 줄이고 그 말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잠을 줄이고 쉬지 않고 판리 정사 나라 정치를 편리 잘 다스리도록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유시 시간이 있으면 유시의 일건사 다나 부정주의 어떤 때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 건 일마다 일건사에도 타는 나 부정주의 딱 이렇게 하는 주의를 원칙을 미리 하는 선입관을 정하지 않고 나 부정주의를 정하지 않고서 딱 원칙하자고 하지 않고 편파 군신 소래 여러 신하들을 소래 불러서 파 군신 소래 불러 가지고서 공동상의 이는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래서 신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지 지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점에서 바로 이것은 현재 이렇게 해라고 그냥 선입관 갖고 몰아가고 짓돌만 시켜갖고 이러고 있어갖고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윤 대통령 입장하고는 좀 대조된 것을 그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양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천하에서는 흔쾌 조향료 정괴 그 궤도의 과정이 정괴 좋아요.
정해진 과정으로 바로 헌쾌 바로 국가의 법제대로 그대로 정교의 과정으로 중향요 지대로 국가가 행정이 나라 정치가 굴러가게 되었던 것이다. 중향요란 말은 지대로 빨리 원 상태도 이상적인 상태도 왕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원 상태도 회복이 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료 복소 그 복자를 어떻게 읽느냐 복소적 적상이라 복이라고 이런 다시 흐등으로 해서 부소적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적상 모습으로 다시 나라의 국정이 소흥대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게 됐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유기가 본래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울하기도 하고 뭐도 호랑이 나게 이렇게 돼. 여기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고 또 보니까 그렇게 되어 가는데 타났는데 그런데 수착 형세적 전호 이 정치 시국 그 흐름이 형세가 호전 좋은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따라서 유기는 이제 점점 방송하래가 됐다. 여기 송자 소나무 송자 밑에다가 머리 발자 넣으면 머리카락이 소나무처럼 느슨해진단 말이니까 이 송자 뭐예요? 느슨해질 송자입니다. 소나무 송자가 아니라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방송 노을방자하고 느슨해질 송자니까 유기의 심보가 이제 시국이 잣대가니까 유기 마음이 뭐예요?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노도 하고 싶고 호강도 하고 싶고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긴장이 풀어지게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까 누구든지 방종적 욕망이 딱 있죠. 방종 욕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세상에 유기 같은 사람한테 방종적인 욕망이 나오겠는데 왜 나오게 되냐? 그걸 보니까 방종적 욕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개시 소원정사 정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는 다 모아놓고 상의를 했는데 정사에 관해서는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소원은 등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타격 정적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못된 짓을 하는 정적이 지금 마음속에 꼬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잘못했던 놈을 데려다가 한 놈씩 갖다가 불러다가 타격 두드러 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홀해지게 되면 뭐죠? 긴장이 완화되면 정신이 풀어지면 나쁜 짓거리 나오죠. 여기서 나온 것이 저한테 나쁜 짓 했던 놈을 옛날에 지금 조카한테 붙어갖고 못된 짓거리 했던 놈들 불러다가 타격 한 번씩 이제 타협을 협박을 타격이니까 공격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해지니까 긴장이 풀어져 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한 무슨 내용 뭐냐 말하는 거 지지 이항을 해야 그것이 항이 풀어져 버리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 유기 같은 사람도 풀어지게 되니까 생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는 타격 정적을 듣다가 자기 해코자 했던 놈들을 듣다가 타격 공격을 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살 광요 유준적 28자 8개 아자 그래서 이 앞에 자기를 도와주고 격려해줬던 광경인 말하면 이 앞에 임금이 뭐요? 유준이 아까 뭐라고 유준이 이름이 효무제예요. 효무제 유준이의 28명이나 되는 새끼들을 다 잡아다가 묘니까 이제 그때 왜 나를 안 챙겨주고 말만 이러놓고 거치거리다 그게 미움난 거죠. 그래서 유준이의 이 새끼들을 잡아다가 28개 아자 유준이의 이 말하면 아까 말하자면 효무제의 28명 아들들을 잡아다가 타살광묘란 말 뭐예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 냉김없이 죽여버렸단 말은 빛날 광자는 빌광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 위배 타지적 위배 타지 자기의 타지 말하자면 유우기의 아까 명제의 지의 뜻에 위배한 반대하는 대에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충직한 대신들 나라를 위해서 충직한 생각을 갖고 그 뜻을 그러면 안 됩니다. 충직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대신들도 통하 살수 철저하게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살수란 말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사람 보내준 것이 살수예요. 다 철저하게 자객을 통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적 잔폭 통치하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차례 이제 그동안에 서럽게 당했던 것이 이제 화가 뽀락뽀락 나오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감정에 의해서 원한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 타적이 전폭 통치하에 그러니까 유기 명제의 잔인한 통치하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 유기의 송나라 왕정은 유송왕조는 욕추 요요는 흔들 욕추 기울여져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향쇠망요 그래서 급주향 뭐요? 아주 조급하게 빨리 망해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지금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간이 다 됐는데 여태 여기까지는 끝내야겠으니까 이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대목 저기서부터 그다음 보겠다. 유은 당친왕시 유원중적 유점 연대 이 대목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유기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친왕 직접 왕노릇을 잘 했을 때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당 친왕시에 있어서는 유원중적 유점 좋은 점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신중하게 다스렸던 중요한 점이 지가 정치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인수료 유자업적 학대 그래서 유자업의 학대를 받고 다시 말하자면 조카놈한테 학대를 받은 것 같고 그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학대 받았던 것이 이제 꼬머니 원한이 나타나게 돼갖고 그 다음 왕이 된 다음에 이 변득 폭조 흉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갖고 나니까 자기한테 못된 짓거리 했던 유자업의 패들에 관한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원한으로 마음이 바꿔져서 변득 폭조 포가 독살스러운 조급한 성급한 그리고 흉장 흉하고 독살스러운 포각스러운 것으로서 바꿔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정신 자살했을 때는 좋은 점이었는데 지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자기 못된 놈한테 이제 미움증을 없애는 것이 됐다. 그래서 저양 이대목에서 보였다. 그는 이와 같이 저양으로 전후가 불일하였다. 처음 생각과 뒤에 생각이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바꿔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다. 그 말을 여기 제일 처음 문제에 나온 대로 시종 여일해야 할 텐데 바꿔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후가 불일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덕을 일으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불일하다 보니까 수유 원인이야말로 그전에 한 맺힌 것도 있었다고 하지만 비록 원인은 있다고 할지라도 송왕조에 주어지는 것은 대례료 재난 송왕조한테는 원인이야 어떻게 부실이야 있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있다고 할지라도 송왕조한테 온 것은 뭐냐면 송왕조는 재난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원인이 어떻게 됐건 왕이 정신 못 차리는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저 환시 그래서 오히려 불가 원양적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양적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불가원량적이다. 그 조그마한 원인이야 무엇이 있었든 간에 그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 세 줄입니다. 이것은 세 줄 앞에다가 동그라미 괄호를 쳐가지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내가 지금 오늘 마음 먹고 설명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째로 보자. 인적인 대변은 유훈타이유. 사람이 변덕을 일으키는 것은 인적 대변은 유훈타이유. 어떤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와 조성료 실패적 사실. 그러나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건 어쨌든 간에 결과가 사실이 실패적인 결과를 조성료 일으키게 된다면 나마치 원류 일조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류 어떤 이유라도 가히 성립요 그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유에 어찌고 되었다고 변명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와서 실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책임이지 여기 있는 대로 불가원량적 근본적으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지금 지난번에 뭐 이상적인 짓글로 인해서 조금만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궁을 옮겨가지고 거리 맨날 그쪽 지역에서 일어났던 오늘 이번에 일어났던 200명, 300명이 뭐다 죽고 다치게 된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사해서 실제 조사해서 한다고 이유를 만들어갖고 변명하려고 해도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의 실패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제일 첫째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인적인 개변은 거기다 1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곤난적 정황하에서도 그런데도 최곤난적 아주 어려운 가장 어려운 정황하에서도 야 또한 불부주 이 근엄적 작품 꼭 엄격하게 지켜야 할 작품을 부주 버리지 않는 것 부주란 말은 버리지 않는 것이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초심을 변치 않는 것이죠. 아까의 변덕인데 변덕을 버리지 않는 거죠. 변덕을 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불사기 처사적 원칙 이를 처리해야 할 원칙을 불사적 사기란 말은 포기한단 말이에요. 지켜야 할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 다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근엄적인 작품을 버리지 않고 원칙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능 영내 승리지 일. 그렇게 되면 끝내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를 가져오는 큰 이로움을 얻는 날짜가 오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와 천천히 이렇게 수업이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덕이 있어서 처음 생각이 바꿔져 버리면 아까 말이죠. 실용 여의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지키기로 했던 중공 하나도 못 지키고 말아버리면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자제력이 취약해버리면 다 깨져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제력을 가져서 여기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뒤에는 뭐죠? 근엄적인 작품을 버리지 않고 부주란 말을 버리지 않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처사적인 원칙을 불사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럴 때 비로소 어려움 속에서도 그놈을 버리지 않고 지켜낸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예요? 승리할 날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이 꼭 말씀드리려 한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초심에 했던 대로 조선 경국전의 강의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일곡선생에서 정의되었던 중국 사상을 총정리를 했고 말했던 성악 기교 정신을 광주에서 강의가 되어야 광주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신이 살아날 것이고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세상 안동을 중심으로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트로트 나오고 자빠졌는 붙어 갖고는 이 나라가 망해간다고 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찬소리를 했습니다. 그 끝에까지 하고 싶은데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뒤에 부분은 뭐냐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당계라고 하는 사람 이를 들어봤다. 그 밑에 바로 말은 예, 북종시에 있어서 그 당계는 그 당계를 내 가지고 당계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처럼 중간에 가서 왕이 되어갖고 변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저 귀환까지 갔다 오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서 그 이상 국가를 송나라의 국가 주제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설명해가면서 이 내용에서 바로 말하는 당계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를 지켜나가는 정치를 지켜서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처음 개혁은 그래도 막 설명해 나가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까지 해서 네. 6기까지만 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다음에 단계에 관한 부분들은 다 예습하십시오. 그러면 이 다음 시간은 단계에 관한 것은 그냥 6기에 관한 것하고 한꺼번에 그냥 콩치게 쳐 나가보려 할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대로 가장 고생을 해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풍토를 이루었던 당나라에서 삼장법사 현장에 가서 인도 가서 고생했던 내용들을 다시 공부할 기회로 바로 넘어가게 준비를 해오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 그러면 77페이지 밑에서 7개 줄 끝에 있는 대로 저 마음을 가지고 근엄적인 작품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처사적인 원칙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러면 11월 3일 네. 11월 3일 학생 사건이 일어났던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오늘 처음에는 이날은 특히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던 장제성 선배에 관한 것을 기억하면서 웅념이라고 해야 한 생각을 올 때는 왔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만 잠시라도 장제성 같이 만난 학생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고생하셨던 장제성 선배님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던 양반이 6.25 나니까 보도연맹 가입자들에 끌려가고 우리 고향 장구공에서 한 500명 학살당할 때 거기서 무명용사로 최수로 끌려가고 새벽에 가서 원천에 가서 총살당했어요. 그 후에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의 업적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송장도 다 파갖고 찾았다고 하는데 그 뼈다고 송장에서 장태현 선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500명 학생 죽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장재성 선배가 돌아가신 장소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거기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특히 내 사랑하는 후배 이 박동기 군이 앞장서서 현재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재성 선배에 관한 학생 독립운동 후 선구자 그 자리에서 일본한테 식민정책 선포했다고 그래갖고 뇌꽃 6만 성 달성했다고 광주 철판 벌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위해서 떠들었던 것들이 바로 장재성 선배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광주 학생 제2차 학생 사건의 기억입니다. 잠시 수부님 저기 잠시 그분을 위해서 그 장재성 선배를 위해서 묵념이라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일동 그동안 광주 학생 독립운동 후 선구자로서 그 일본 놈들한테 쫓겨갖고 뜯어만 학생들 다 다시 돌려갖고 강당에서 모아갖고 멤버십 트레이닝을 해갖고 그날 오후에 식민지 뇌꽃 정책 성공했다고 술판 벌리고 있는 일본 사람들 앞에서 오후 5시 반에 광주에서 야간에 학생 독립운동을 실시했던 것이 바로 장재성 선생의 참 거룩한 사투인데도 그랬던 장재성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사람 좌익이다 해갖고 추천 안 해줬습니다. 그랬다 그 양반이 결국 보도연맹자로 해서 우리 고향에 있는 양산동 장구봉에서 그 억울한 다른 동지들과 더불어서
총살당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을 잊지 않고 그분의 영원히 우리 민족과 국가를 온 세계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하면서 잠깐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이동 묵념. 제가 장재현 선배께서 첫째 그 명치절 날이 바로 날짜로 자면 양력으로는 11월 3일인데 용케 음력으로는 그날이 10월 3일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절 날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개천절 탄군 대신에 명치가 우리나라 지도자라고 해갖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명치한테 충성하기 위한 명치절 참배를 했던 뜻은 명찰이 참배 쓰겠냐 해갖고 떠줬던 양반이 바로 우리 소홍 선생이고 그 소홍 선생 뜻을 받들어갖고 한 탕을 그 뇌꽃 6만석 단정이라고 술잔치 번치고 있는 광주판을 뒤집어 버버린 양반이 바로 장재성 선배라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광주는 위대한 어려울 때마다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라는 것은 기억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봉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잡지에다가 장재현 선배가 실은 일본 놈들한테 쪽쪽 두들 맞고 도망가고 저 돌아다니기 그 사람들 끌고 와갖고 일본 강당에서 멤버십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날 저녁에 작전을 벌였다는 얘기를 글을 한번 썼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박동기가 앞장서 갖고 장재현 선배가 세상에 우리 고향 창부모에서 보도연맹자로 해서 똑같이 총사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해 갖고 세상에 동생이 예. 쟤들 동생이 예. 장대훈이라고 예. 그 광주 읽고 나왔는데 예. 그 2회가 3회가 누가 대훈이가 예. 대훈이가 2회가 3회가 뭐, 쟤들 동생이 그거 누구요? 대훈이 예. 대훈이가 장재성 동생이다. 그래요. 응. 장재훈이가 장대훈이가 그 장관 근데 왜 장재성 씨가 장재성 선생이 좌익이라고 몰리니까 일체 신문이 안 돼버려요. 이런 못된 놈들 그랬을까? 대훈이가 동생이지. 나 오늘 점심 한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형님 가셨나요? 아니, 예,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에 만나시죠. 아까 저그 파른페드로 해서 진행해 보랍니다. 예. 형님 오늘 수련자 아이당시에 또 70년 대표이자 뭐라고 해 근데 오늘 이분이 강의를 해야 하는데 이거 안 가보는데 정말 뭐를 안 합니다. 누구야? 한석이 형 계세요?